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산화제. 산화제 쓰시죠? 산화제는 보편적으로 어떤 산화제 쓰세요? 볼륨. 볼륨이라고 하면 10, 20, 30, 40 볼륨 이렇게 얘기하고요. 6 그러면 3%, 6%, 9%, 12% 퍼센테이지로 할 때는 3, 6, 9, 12 볼륨은 10, 20, 30, 40 아마 여러분들 매장에 있는 건 뭘로 써 있어요? 프로. 퍼센트로 써 있어요? 응. 그러면 3%, 6%, 9%, 12% 이렇게 산화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탈색할 때 어떤 산화제를 쓰시나요? 9? 원장님은? 6? 원장님은? 6%. 원장님은요? 6%. 원장님은요? 9%. 응. 그럼 6%와 9%의 차이는 뭐예요? 톤업? 응. 어떤 게 톤업이 더 잘 돼요? 9. 근데 진짜로 6이랑 9랑 요일당 해봤어요? 동시에는 안 해봤어요. 요일당 해봤어요? 해본 사람? 먼저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때요? 차이가 있기는 하긴 한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 별로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월등하다면 강사님 그거 진짜 잘 나오던데 원래 이렇게 저한테 대적을 해야 되는데 낫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인 거예요. 그러면 줄기하고 뿌리하고 다르게 산화제를 써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염색은 발색이라는 걸 같이 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내지는 볼륨에 따라 차이가 나요. 이게 3을 쓴 건지 6을 쓴 건지 9를 쓴 건지 11을 쓴 건지 뚜렷하게 티가 나요. 그런데 탈색은 티가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아이러니해서 염색할 때 9% 쓰라 그러면 원장님들이 진절머리를 해요. 난 염색할 때 6%만 쓰고 싶어. 왜 자꾸 9를 쓰라 그래? 12%를 쓰라고? 두피는 괜찮은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탈색은 물어보지도 않고 9%를 쓴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 아니 탈색이 내가 볼 때는 더 강한데 탈색은 또 그렇게 안 해. 자 그러면 누군가가 9%를 쓰면 표백이 더 잘 된다고 누군가가 확신을 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자이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탈색을 할 때 산화제의 퍼센테이지 내지는 볼륨이 높아진다라는 건 표백력도 표백력이지만 스피드예요. 네, 스피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6%를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 속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해서예요. 그런데도 내가 9%를 써야 될 때는 언제냐? 나 6을 좀 써봤더니 나 탈색이 좀 자신이 좀 있어. 이제 좀 컨트롤이 할 만해. 자 그런 사람들은 9%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9%를 썼더니 살 빠지긴 하는 건가? 자꾸 이럴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또 한편은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나 상할까봐. 영양 좀 타줘야겠다. 그래서 막 영양제 막 드립다 넣어줘. 자 그러면 9%를 6%로 만든 거예요. 네, 의미 없는 행위란 소리예요. 우리가 탈색할 때 클리닉 탈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클리닉 탈색. 클리닉 탈색이라고 하면 결국은 영양을 많이 넣어서 모발이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발이 안 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표백력도 떨어지더라. 반드시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탈색을 할 때 과연 영양제, 케어를 할 수 있는 애를 무조건 탄다라고 목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뭘 가져야 되느냐? 내가 목적이 뭐냐? 안 상하는 게 목적이냐? 빼는 게 목적이냐? 빼는 게 목적이라면 무언가를 자꾸 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왜? 까딱하면 한 번 할 거 두 번 하셔야 돼요. 톤업이 안 되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애초에 화학사가 타도 됩니다. 화학사가. 나 같은 미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학사가.
여기 계신 원장님이 야 타도 되더라. 난 탔더니 괜찮더라. 요런 말은 듣지 마. 왜? 이건 그냥 이분의 스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사가 태도 됩니다라고 표기가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제품은 화학사가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레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표백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글보기예요. 그래서 영향을 내가 차야 되겠다라는 건 무조건 데미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레벨이 꼭지점에 가기 위한 목적이 뭐냐. 표백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가급적이면 안 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나는 표백은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탈색은 필요해. 그러면 그럴 때는 영양제를 좀 타줘도 문제는 되진 않는다. 케어 제품을 타는 건 결국은 브레이크 작용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탈색을 할 때에는 어떤 산화제가 가장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원장님은 요거 하나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탈색을 할 때에는 물을 타지 않는다. 샴푸도 타지 않는다. 트리트먼트도 타지 않는다. 타도 되긴 해요. 그런데 목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자, 물을 탄다라는 건 뭐냐? 탈색제는 기본적으로 뭐를 내준다고요? 열 낸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끼얹어 버리면 열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탈색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절대로 물을 타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물을 탄다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물을 탄대. 어떤 분들이 저 물 타고 해요. 원장님처럼 물 타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럼 물을 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 레벨업 하려고. 원장님은요? 안 타봤대요. 잘렸어요. 원장님 물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탈색약이 부글부글 올라요. 그래서 저는 얼음을 넣어요. 얼음 타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선희 원장님은요? 탈색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는 저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물 타는데 그게 이제 레벨업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되면 되는데 손상도가 많다 보니까 샴푸나 물을 섞어서 맞아요. 왜냐면 저도 그 세대예요. 네, 저도. 자, 근데 오늘은 좀 정리합시다. 탈색이랑 탈염이랑 달라요. 탈색과 탈염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혼선하세요. 왜냐면 SNS 상에 자꾸 뭘 타면 영양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 모발에 손상이 많이 되지 않으려면 자꾸 뭘 타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탈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두 개를 다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인공과 자연색소. 두 가지를 표백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고객하고 상담을 했을 때 이 사람은 탈색을 해야 되는데 멜라닌도 빼야 되고 염색된 것도 빼야 돼. 두 가지를 다 빼야 되는 게 목적이야 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탈색과 산화제만 쓰셔야 돼요. 뭘 타시면 안 돼요. 아까 얼음 타신다고 했잖아요. 자, 9% 오르는 현상. 탈색약을 바르면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부풀어요.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통에서도 부풀어요. 맞죠? 그런데 그 부푸는 건 뭘 하기 때문에 부푼 거야? 열내기 때문에 부푼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물을 넣는다 혹은 얼음을 넣는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약의 기능이 없어요. 의미 없는 행위예요. 탈색을 하겠다라는 건 케어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탈색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톤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밝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효의 기능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기 되셨어요? 자, 그러면 탈색은 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톤업을 하려고 해요. 인공의 색소, 자연의 색소 두 개를 다 표백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모발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마른 모, 젖은 모. 마른 모. 오이씨, 마른 모에 할 거면서 얼음을 왜 타? 마른 모, 또 마른 모, 젖은 모. 근데요. 네. 그 탈색할 근데요. 때 네. 뭐지? 그 젖은 머리 탈색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샴푸 나와서 또 말리고 덮하고 하잖아요. 근데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탈색약을 바르게 되면 발림이 되게 좋긴 맞아요. 근데 발림. 좋아요. 근데 발림만 좋은가요? 아니면 효과도 있나요? 잠깐 기다려봐요. 자, 마른 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젖은 모에 하는 게 좋을까요? 탈색을 하려고 해.
탈색의 목적은 뭐였어? 인공색소, 자연색소 두 가지 다 표백한대요. 마른 상태. 그럼 마른 모, 젖은 모? 마른 당연하죠. 말고 네, 마른 모발을 하셔야 돼요. 목적을 정해야 돼. 즉 이런 거야. 고객이 오셨어요. 고객이 모발이 별로 안 좋아. 너무 걱정은 되는데 탈색은 해야 돼. 그래, 그러면 상하지 않게 하려면 물기를 좀 뿌려야 되겠다. 영양제를 좀 타줘야 되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 물은 pH로 따지면 중성이에요, 여러분. 중성은 7이에요. 그죠? 중성은 성질이 뭐냐면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중성은 알카리에 닿으면 알카리를 촉매. 산성에 닿으면 산성을 촉매. 얘는 박쥐야. 물은 대기 상태예요. 어떤 거를 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얘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백의 목적인데 물을 타잖아요. 그럼 pH가 떨어진다, 높아진다? 떨어진다, 높아진다. 나의 손을 봐. 높아진다. pH 더 올라가요. 네, pH 더 올라가요. 왜? 중성이라고 했잖아. 애초에 물이 pH가 3이다, 2다. 그러면 타면 좋았겠죠. pH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탈색제는 알칼리예요. 알칼리의 중성이 되면 pH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절대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물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물이 젖으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탈색을 하기 위해서는 탈색은 인공색소와 자연색소를 동시에 표백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6% 이하의 산화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6% 이상배를 쓰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해되시죠? 내가 탈색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모발은 마른 모발을 시술을 하는 게 좋다. 탈색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마른 모발에 하되 가장 안정적인 산화제는 6% 20볼륨을 권장한다. 여기도 되셨어요? 네. 자, 그럼 타령은 뭘까요? 타령. 타령이란 그렇지. 염색을 표백하려고 하는 거. 염색을 표백하려고 하는 거. 네. 탈염이란 자연색소는 최대한 보호하고 인공색소만 표백하려고 하는 게 탈염이에요. 탈염이란 자연색소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인공색소만 표백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탈염. 일명 샴푸 블리치. 샴푸 블리치 그러면 탈염. 이게 원래는 탈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샴푸 블리치 많이 쓰죠. 왜냐면 모 브랜드에서 그렇게 쓰세요라고 만들어줬어요.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샴푸 브리지가 언제부터 성행을 했냐? 30년 전부터. 그럼 왜 그때는 탈염이라는 단어 대신에 샴푸 브리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30년 전에. 여러분들 미용 30년 정도 했다면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샴푸 브리지. 왜? 샴푸를 넣어서. 맞아, 그거는 맞아. 근데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 브랜드 업체들이 왜 샴푸 브리지 하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브릭스 떠서 샴푸 염색. 왜냐하면 그때는요, 잘 생각하면 우리가 30년 전에는 이런 머리 하고 다니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맞잖아요. 이런 머리 하면 날라리야. 나 같은 머리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탈색이라는 게 탈색제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탈색제가 0%인 거예요. 소비량이. 30년 전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노란색, 금발머리, 회색머리, 빨주노초, 파란머리를 다 하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은 검정, 다크브라운, 다다다다 다크브라운, 갈색.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에서 자꾸 베끼는 작업을 연습을 시키고 싶은데 탈색을 해서 머리가 노래지니까 이거 단무지고 어떡해 뭐 빠라바라바방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샴푸 브릿지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표백은 하되 살짝만 벗겨내. 요걸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샴푸 브릿지는 그럼 언제 써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원장님이 고객으로 오셨어요. 빨리 이분 봐야죠. 여기 계신 원장님이 고객으로 오셨어요. 자, 저는 이 머리색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가 요즘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은 건 싫습니다. 조금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되시죠? 아, 그래요 고객님? 그러면 자, 이럴 때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탈색, 탄력. 탄력 하셔야 돼요. 조금만 올리면 되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탄력을 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에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탄력은 의미가 없다. 왜? 어차피 내가 잘 바르려고 해도 새로 자란 신생부에 영향을 미치더라. 얘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만 따로 내가 약을 바를 수도 없어. 자꾸 얼룩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약이 뭐가 나왔느냐? 13번대 연모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염색만으로도 밝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원래 옛날에는 10번대가 제일 밝았는데 어느 순간 11번, 어떤 회사는 12번, 어떤 회사는 13번, 어떤 회사는 14번, 현재는 라이트너 혹은 그렇죠 0.00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굳이 샴푸, 물, 트리트먼트를 타는 이 매뉴얼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어졌어요. 얘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0.00으로 그냥 톤업시키면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이라는 걸 쓴다라는 건 과거에는 가벼운 탈색, 인공의 색소만 표백하려고 하는 전 단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더라. 연모제만으로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10번 그 이상, 11번 그 이상 때부터는 탈염제 대용으로 사용해도 무난하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매직스로 전 그냥 얘기해 볼게요. 탈염제 대체 색상으로 가능한 건 0.00 더하기 40볼륨을 권장합니다. 차라리 탈색제에다가 샴푸와 물을 타서 하는 그 방법보다는 지금 제가 제시하는 0.00 더하기 40볼륨 산화제의 비율은 1:3 체대 방치 시간은 20분. 자, 이걸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탈염이 목적인 경우에는 방치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안 맞아요. 방치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그럼 그냥 탈색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명도에서 2단계, 1개에서 2개 정도만 톤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럴 때에는 샴푸 브릿지를 하면 돼요. 탈염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0.00 더하기 산화제 40볼륨 비율은 1:3 비율로 체대 방치는 20분을 준다. 이 방법을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됩니다. 잠깐만. 또 하나는 내가 탈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모발의 조건은 젖은 모발이에요. 마른 모발을 하시잖아요. 그럼 샴푸 브릿지가 내가 생각한 게 한두 개인데 걔가 4단계까지도 올려요. 그러니까 생각은 작게 표백하고 싶었는데 막상 결과가 너무 많이 톤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만약에 나는 0.00이 없어. 기존에 했던 샴푸 브릿지를 할래. 그러면 샴푸, 탈색제, 물, 산화제 이거 쓰셔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모발은 어떻게 된다? 젖은 모발에 하셔야 돼요. 마른 모발이 아니라 젖은 모발. 0.00 할 때도 마른 모발. 0.00 더하기 40볼륨 1:3 비율로 할 때에는 무조건 마른 모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 그랬잖아요. 젖은 상태에서 하니까 발림이 좋더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발림이 좋으라고 물칠한 거예요. 발림성 좋으라고.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탈염은 체대 방치 시간이 20분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발림이 빨라야 돼요. 내가 스피드하게 빨리 발라야 방치를 내가 지킬 수가 있는데 마른 모발이 하잖아요. 그럼 슬라이스 하나 바를 때마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요.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랑 나중에 발랐을 때랑 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탈색은 표백이 목적. 탈색을 할 때는 마른 모발,
이해되시죠? 네. 탈색을 하고자 할 때 산화제는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산화제? 6% 산화제를 권장한다. 하지만 모질에 따라서 9%도 가능하다. 9%도 가능하다. 근데 저는 9%는 어느 때 쓰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탈색의 스피드가 좀 좋을 때. 난 조금 빨리 바르는 편이야 그러면 9%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야 그러면 그냥 6%를 권장합니다. 보통 탈색을요 2번이나 이렇게 3번 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톤은 밝은 색을 원해. 그럼 보통은 이제 데미지가 음. 가장 건강할 때 9%를 보통 쓰고 그 다음에 6%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 요게 제가 보니까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원장님. A 회사와 관련된 브랜드들은 선배를 세게 때리고 낮은 거를 써라라고 가리키는 회사가 있고, 모 회사들은 약하게 해서 단계별로 잘 표백이 안 되는 거의 상황에 따라서 산화제를 올려 써라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약한 거에서 강한 걸 가든 강한 거에서 약하게 오든 전 상관은 없는데 뭐에 초점이 좀 돼 있어야 되냐면 봐봐요. 내가 탈색제랑 산화제를 타요 여러분. 그러면 연모제는 반드시 방치 시간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탈색은 진행이에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색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봐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염색은 표백을 시키면서 발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산화제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탈색은 결국은 색을 빼는 게 목적이라서 방치 시간을 많이 가져도 조금 더 빠졌다, 뭐 조금 더 덜하다 이런 느낌만 들지 월등히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탈색은 뭐냐? 봐봐. 탈색은 산화제랑 탈색제랑 탔어요. 그럼 10볼륨 탔을 때, 20볼륨 탔을 때, 30볼륨 탔을 때, 40볼륨 탔을 때 방치 시간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뭐의 차이가 오냐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달라요. 산화제를 높은 걸 쓰면 부풀어 현상이 빨리 와요. 산화제를 낮은 걸 쓰면 부푸는 게 좀 더디게 와요. 이 차이는 뭐겠어요? 산화제를 높은 게 쓰면 운동을 엄청 스피드하게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산화제를 높은 걸 쓴다고 해서 표백이 잘 된다가 아니라 너무 얘를 빠르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속도를 맞추는 게 훨씬 더 불편해요. 그래서 나 혼자 약을 발라야 되는데 기장이 턱선까지는 괜찮아요. 턱선 이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산화제는 2개로 분리시키세요. 처음에 바르는 산화제는 낮은 거로, 양쪽 사이드 나중에 바르실 거잖아요. 그 나중에 바르는 자리는 산화제를 높여서, 그래서 뒤쪽에는 6%, 앞쪽에는 9%. 그래서 서로 스피드를 맞춰주시는 게 오히려 나으세요. 너무 한 가지 약을 쓰시는 것보단.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9%로 처음에 탈색을 했는데 탈색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굴을 쓰기에는 불필요해. 그럴 경우에는 산화제를 내리세요. 6%로. 그 다음에 산화제는 염색할 때에는 10이면 10, 20이면 20, 30이면 30 지정된 걸 쓰는 게 좋지만 탈색은 믹스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9를 쓰기에는 조금 너무 스피드할 것 같고 6을 쓰기에는 조금 더딜 것 같으면 그건 믹스하셔도 돼요. 왜? 탈색제는 표백이 목적이지 발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산화제는 조절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 탈색도 발라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되게 최대한 방치하시는 분이 있고 기본적인 시간만 두고 다시 헹구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데미지가 이게 전이 훨씬 나오는 건지 후가 나오는 자, 탈색을 하시고 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2번을 한다 쳐요. 그럼 탈색약 한번 발라놨죠. 그런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바르게 된다. 그게 2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탈색명도. 탈색명도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탈색명도 우리 생각해보시나요? 탈색할 때? 어때요? 탈색할 때 핸드폰에 보시면 핸드폰 좀 잠깐 열어보시래요 여러분. 자, 거기 보면 제가 단톡방에다 공지에다가 이북 카탈로그를 올려놨습니다. 올려져 있어요. 단톡방에 여러분 다 들어와 계시죠? 네.
1번 하면 일단은 시작점이니까 제가 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탈색명도 2번 그럼 무슨 색이에요? 그거는 자연색조 명도예요. 그거는 자연색조 명도. 탈색 명도는 탈색을 하고 나서의 결과의 색. 2번 뭘까요? 그건 자연색조 명도예요. 탈색 명도. 우리 나 봐봐봐. 저 봐봐요. 탈색약 바르죠? 그러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가 이 탈색 명도예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게 탈색 명도예요. 그봐, 우리 탈색 명도를 너무 생각 안 해준다니까. 자, 그럼 우리 뭐 쓴 거야 지금 다? 아주 어두운 갈색. 그래도 괜찮아. 우리 저번에 공부한 거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 자, 2번 다 푸셨어요, 여러분? 자, 거기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일단 목차리부터 가지 마시고요. 자, 이 북을 열어서 가장 하단부에 보면 동그란 거에 페이지 나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네, 거기 좀 한번 펀치해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뭐 하나 내려와요? 그럼 188. 페이지 188. 됐어요? 거기에 보면 자연색조 명도, 탈색 명도 두 개가 나와 있을까요? 네. 거기 보시면 맞아, 탈색할 때 이렇게 색깔이 변해갔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자, 1번이 뭐예요? 검정색, 2번은, 보라, 3번은, 적색, 4번은, 붉은빛 오렌지, 5번, 오렌지, 6번, 붉은빛 오렌지, 7번, 황금색, 8번은요, 진한 노란색, 9번, 노란색, 10번. 여름 노란색. 자, 요게 탈색 명도입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 하셔야겠죠. 188페이지. 188 음. 있어요? 자, 그거 그런데 보고 적으면 이거 돼요. 다음 주에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 만들 거예요. 다음 주에 요거 실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탈색할 때요. 저기 블리치 명도 2번이 뭐래요? 적보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양면으로 돼 있어서. 네. 잠깐만요. 봐봐, 원장님. 잠깐만. 페이지가 하나로 돼 있으면 이렇게 닫아져 있을 때는 이렇게 뜨는데, 아니, 페이지가 열려있지 않는다네. 그럼 여기 플러스 있어요. 얘를 누르면 페이지 이동이 있어요. 요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나 요즘에 핸드폰 박살냈잖아, 요즘에. 나 그래갖고 핸드폰 내가 가르쳐도 되겠어, 요즘은. 대리 좀 차려야겠어. 곱하기 3을 됐어요? 곱하기 3. 왜? 갑자기? 곱하기 3.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1번 검정색.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번은 검정색 되어 있잖아요. 자, 2번은 그런데 탈색을 시킬 때요. 검정머리에서 탈색약을 바르잖아요. 그럼 블리치 명도 2번이 적보라래요. 적보라 본 적 있다 없다? 없죠.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없느냐? 검정에서 탈색약을 바르고 적보라가 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1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바르고 그 다음 슬라이스 뜸 준비하면 벌써 색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머리가 빨개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거기 보면 블리치 명도 3번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적색. 그래서 우리는 요쯤 되면 빨갛네. 그럼 우리 좀 비벼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나 열 처리를 해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마사지를 하거나 열 처리를 가기 시작하면 블리치 명도 4번까지는 올라갑니다. 붉은빛, 오렌지.
오, 빨강이 좀 약해졌네. 좀 하지나 보네. 이제 이렇게 마음이 조금 온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좌절합니다. 왜? 얘는 왜 빨강이 안 빠져?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빠지기 시작을 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얘가 뭐냐면 저항성 명도입니다. 탈색을 하면 1차 저항성 명도예요. 이것은 동양인, 서양인 다 걸려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걸린다? 동양인이 더 많이 걸려요. 왜? 동양인의 기본 레벨이 3번, 4번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자연의 색소이든 인공의 색소이든 붉은빛 오렌지는 반드시 걸린다. 아 여기 모르겠다. 붉은빛 오렌지. 아, 붉은빛 오렌지 저항성 명도에 걸린다. 되셨어요? 자, 저항성 명도에 걸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우리 원장님 그랬잖아요. 탈색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면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의 질문은 이거야. 걷어내고 다시 바르는 게 나으냐 아니면 세척하고 나서 다시 바르는 게 나으냐. 손상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 탈색제는 뭐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표백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약을 발랐어요. 막 진행을 시켰어요. 블리치 명도 4번이 왔어요. 저항성에 걸렸다는 건 진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4번이 제일 잘 빠져야 되잖아요. 얘가 파닥 깨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내가 약을 더 도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빠지지? 왜 이렇게 붉은색이 멈춰있는 거야? 라고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 탈색제는 혼합을 한 후 20분 이상이 초과가 되면 약제의 기능이 급속으로 떨어집니다. 이해돼요? 처음에 약을 저어요. 그럼 이 약을 저었을 때 처음에 느낌은 뭐냐면 좀 훌렁훌렁하다. 약간 좀 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뻐벅해진다. 더 많이 지나면 풍덩풍덩해요. 맞아요? 자,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건 뭐냐? 열을 내기 때문에 약제가 부푸는데 이때에는 소금의 역할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표백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탈색을 할 때 블리치 명도 4번에 닿으면 더 잘 깨져야 되는데 반대로 약제의 기능은 어떻게 된다?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선한 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신선한 약을 모발의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그럼 발라야 되느냐? 나 봐봐.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랑 유의팅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동을 껐어요. 우리 사장님은 브레이크만 딱 밟고 있어요. 유의팅 하면 누가 더 빨리 간다? 브레이크 밟는 사람. 맞잖아요. 시동을 끈 사람보다는 브레이크 건 사람은 발만 띄면 가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탈색약이 묻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제를 걷어내고 다시 바르면 21, 22, 23, 24, 25 이렇게 타임이 올라가는데 세척하고 나오면 1, 2, 3, 4, 5, 6 이렇게 돼요. 아, 데미지적인 게 아니라 네, 표백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상하는 거죠. 왜? 또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저 봐봐요. 탈색약을 발랐어요. 자, 나는 그래도 어찌됐든 모발이 위험해서 난 그래도 헹구는 게 나아. 난 그래도 헹궈서 할래. 마른 모에 하는 것보다 걷어내서 하는 것보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할래.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원장님. 자, 그래서 샴푸실에 가서 헹궜어요. 자, 이때 헹굴 때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야, 물로 빨리 씻고 나와. 그리고 빨리 약 발라. 이해되시죠? 자, 요때 파김치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물은 중성이라고 했어요. 물은 알칼리를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이라고 했어요. 탈색제가 묻어 있어요. 처음에 탈색제는 어떤 역할이냐면 난 표백은 할 거야. 하지만 머리카락도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오버가 되면 야, 데미지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넌 빼기만 해. 자, 요 상태에 물이 확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모발이 팍싹 주저앉아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때는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탈색은 모발의 힘을 안 빼는 게 목적이에요. 모발의 탄력이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 세척을 하면 그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탈색을 해야 되는데 해차가 늘어나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차라리 약재를 걷어내고 세약. 부풀어 오르냐? 필요 없어요. 세약. 세약을 조제해서 다시 재도포를 해준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탈색제는 처음에 도포량은 많이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반절씩 줄어요. 왜? 걷어내고 다시 바르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 세정하잖아요? 약이 배 이상 들어가요. 왜? 모발이 갖고 있는 게 텅 비어요. 그럼 더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더 손니블처럼 발라야 돼요. 그래서 모발의 힘이 더 빠져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탈색을 할 때에는 원장님 마른 모에 할까요? 젖은 모에 할까요? 마른 모에 한다. 탈색을 할 때에는 산화제 어떤 거 권장한다고요? 6%를 권장한다. 탈색을 할 때에는 열 처리 한다 안 한다? 가급적이면 실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탈색을 할 때는 슬라이스 크게 뜬다 작게 뜬다? 가급적이면 작게 뜬다. 하지만 줄기 쪽으로 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3, 4cm 정도 된다. 이해되시죠? 자, 탈색을 할 때에는 내가 만약에 한 번 그 이상의 표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물로 헹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걷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해되시죠? 걷어내고 약을 바를 때에는 이 약이 남아있는 걸 써야 돼요? 반드시 세약 쓰셔야 돼요. 그래서 탈색을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금 귀찮아도 그때 만들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자,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네. 자, 내가 탈색약을 바르려고 해요. 조제했어요. 자, 조제를 하고 모발에다가 발랐어요. 그럼 이 도포의 양 어느 정도를 바르는 게 좋을까요? 도포량. 두툼하게 뭐 어떤 분은 솜잎을 막 나오는데 자, 어느 정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 일단 탈색제를 만약에 바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가 제일 안정적이냐. 사실 머리카락이 안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자꾸 줄이라고 해요. 슬라이스가 커지면 내가 많이 도포를 해도 열이 나면서 약재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줄이면 열이 나도 얘가 머리카락을 쫙 잡아줄 수가 있는데 슬라이스가 사실 너무 크면 약재가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슬라이스를 작게 뜨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바르는 게 좋으냐? 약을 도포한 후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탈색제가 모발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머리카락이 돌출되기 시작한다? 약 엄청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내비둔다. 때 되면 빠지겠지.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빠지느냐? 저항성 명부에 더 걸려요. 더 빨개져요. 네. 탈색은요, 1000배를 잘 때려야 돼요. 1000배를 제대로 때려주면 탈색 진짜 쉬워요. 그런데 난 왜 이렇게 탈색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려고 해서 안 돼요. 약 적게 바르고 시간 잘 안 저기 하고 네. 안 상하게 하려고 영양제 많이 타고 안 상하게 하려고 물 뿌리고 막 이런 분들이 오히려 탈색 더 안 돼요. 탈색은 원리 원칙대로 쓰는 게 제일 표백차이돼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탈색을 할 때 일단은 양은 어느 정도 바르라고요? 머리카락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네, 그 정도만 바르시면 제일 안전하다. 자, 그래서 약을 다 발랐어요. 탈색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탈색을 하면, 자, 우리는 점점 탈색을 합니다. 아, 내가 걷어내고 다시 발랐더니, 오, 얘가 이제 올라가네. 붉은색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네.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블리치 5번 뭐예요? 역시 붉은이 좀 빠지면서 오렌지로 간 거예요. 조금 더 두기 시작을 하니까 황금빛 오렌지, 약간 노르스름해지기 시작을 했대요.
7번에 딱 갔더니 뭐가 됐어요? 황금색이 됐어요. 자, 근데 봐봐요. 탈색을 할 때 저 잠깐 보세요. 검정머리 탈색하는 거는 우리가 말로는 힘들다고 해요. 고객분들한테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껌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잘 될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근데 막상 이분한테 탈색약을 바르면 빨갛게 빠지지는 않으나 그놈의 노란색이 안 없어져요. 맞아요? 자, 이게 2차 저항성 명도입니다. 노란색이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저항성 명도.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딱 생각하시면 돼요. 노랑이 너무 진해. 너무 진해서 붉은 모질은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주황빛까지도 보여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찐노랑이 와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 내가 저항성 명도에 또 걸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저항성에 걸리면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마사지를 하고 빌고 쓰지 마. 마사지를 하고 빌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약재를 걷어내고 새로운 약, 신선한 약을 조제해서 다시 도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 원장님의 방식으로 좀 가자면 처음에는 표백이 목적이니까 9%를 하였다가 저항성에 1차에 걸렸네? 걷어내고 다시 발라야지 6%로 갔다가 다시 한번 저항성에 걸렸네? 걷어내고 3%로 간다. 요렇게 정리를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탈색을 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톤업이 목적이면 9, 걷어내고 6, 걷어내고 3. 톤업이 목적인데 베이스가 그렇게 까만 건 아니야. 그럼 처음에는 6, 걷어내고 3. 이렇게 가셔도 되고 모질이 단단해. 괜찮아. 그러면 처음에 6, 걷어내고 6.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자, 3% 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3% 이하는 의미가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로 반복해서 계속 그냥 하시는 게 낫지 그 이하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 탈색은 표백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황금색에서는 다시 2차 저항성 명도에 걸리니까 우리는 이때 다시 걷어내기를 하고 다시 한번 발라준다. 그랬더니 8번의 진한 노랑, 9번의 노랑, 10번은 여린 노란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탈색 명도 앞에 보면 제가 기여색소라는 말을 써놨어요. 있죠? 이북에 보면 써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탈색 명도로 끝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원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탈색한 명도가 그 염색에 대해서 기여하는 색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해가 됐다니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내가 탈색을 했어요. 자, 탈색을 했어요. 이렇게 빼놨어요. 해놨어요. 자, 이분이 빨간색 머리 해달래요. 탈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고객이 붉은 계열로 염색을 해달래요. 이해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 빨간색 머리를 해달래요. 자, 그럼 빨간색 머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염색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분분한 거 보니 자, 각자 노트에다가 레시피 처음 좀 내려보세요. 저분이 붉은색을 원한다. 붉은색 정해볼까요? 빨간색 계열. 네. 명도 6번. 6번에 해당되는 적색. 1.5. 6번에 해당되는 적색 정도로 볼게요. 6번에 해당되는 적색이 뭐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 분이 있으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173 슬라이드 173 슬라이드 173에 보시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6.66 있어요. 밝은 색처럼 나오는 6.66도 있고
좀 어둡게 보이는 6.66 있어요? 네. 요게 모발이 밝은 그 흰머리에 했을 때 6.66의 결과, 검정머리에 6.66 했을 때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6.66의 색상을 저분에게 시술을 하려고 한다. 자, 이때 쳐봐. 산화제도 같이 써주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른다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슨 색 더하기 무슨 산화제 이렇게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는 패요. 저 언니가 여러분들이 6.66으로 실제로 샵에서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탈색하고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거. 사장님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원장님들 얼굴들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네. 언제든지 보일러 켜드리겠습니다. 이 열정으로 봐서는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왜 샵에서 진짜 해보잖아요, 그죠? 이런 고객분들. 색소가 없으니까 10분 1.5는 뭐야? 1.5 산화제 산화제 10원이시고. 아주 스탠다드한 답변으로. 10분이면 1.5지. 그럼 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 보세요. 여기 계신 원장님한테 제가 적색 계열로 염색을 한다 쳐요. 아니면 여러분 샵에서 했던 걸 상상을 해봅시다. 빨간색 계열 염색을 원해서 했을 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나와요? 너무 밝게? 제가 볼 때는 붉은 계열은 나와. 근데 오렌지가 많이 보이는 빨간으로 나와. 일단 이게 평균적인 대답이에요. 일단 그러면 원장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도를 내려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5번대나 4번대로 써.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나오기는 해. 근데 이런 느낌이야. 먹혔다. 검붉은? 뭔가 좀 생동생동한 빨강이 아니라 왜 색깔이 이렇게 죽어 보이지? 왜 선명한 느낌이 아니야? 이제 이런 케이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화제를 내려 써야 되는구나. 내가 산화제를 높은 걸 써서 그렇구나. 그래서 3호로 또 내려. 그랬더니 그건 좀 괜찮다? 문제가 또 생겨. 고객이 3일 있다가 와. 색깔 다 달라져.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탈색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명도대를 가려면 블리치 명도에 따라서 색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탈색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염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강조를 해주려고 하는 건 일단 탈색 후 염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착법. 왜? 내가 필요한 빨간색을 주기 위해 이 베이스에 무언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언저리의 색소를 주고 가야 되는데 이분 머리색은 지금 현재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에다가 빨간색을 바르면 두 개가 섞여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주황색처럼 보일 수밖에 없더라. 주황은 아니지만 약간 레드 오렌지 요 느낌이 나더라. 그런데 이 레드 오렌지를 레드처럼 보이고 싶다면 이 노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노란색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 노란색과의 보색 관계는 누구다? 그럼 보라가 섞인 빨강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 병주. 맞아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빨강을 원하면 빨강을 자꾸 쓰려고 하거든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산화제. 산화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화제. 다시 덧붙여 볼게요. 아까 우리 병주 원장님이
6일을 써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직스를 모르시는 분은 그것도 뭐야 이럴 수 있어. 자, 6이라는 숫자 명도, 점 뒤에 있는 6이라는 숫자 적색, 2라는 숫자 보라, 적색에 보라가 섞여 있는 약이에요. 그럼 간편하게 개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없다면 조제하셔야 돼요. 빨간색에 보라를 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산화제를 그럼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산화제 6%, 3%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여자는. 자, 그럼 어떤 거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산화제는 6% 이하대를 쓰시는 게 낫겠죠. 가급적이면 3% 혹은 1.5%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3%보다 1.5%가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원장님들은 손상도, 데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3%까지는 영구적 염색에 해당이 돼요. 영구적 염색. 영구적 염색은 아니에요. 그거 설명하면 많이 길어져요. 자, 그래서 그런데 1.5%, 3% 이하대의 산화제, 예를 들어 2.9, 2.7, 2.8, 2.6, 2.5, 2.4, 뭐 1.8,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원장님들. 그럼 3% 이하대는 뭐냐? 반영구적 염색법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약을 썼는데 산화제 처방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보세요. 모발에 데미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 계신 원장님한테 6.62 더하기 1.5%를 썼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질은 너무 좋은데 물이 너무 쑥쑥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분한테는 6.62 더하기 10볼륨을 써요. 그럼 이분 뭐라냐면 생각보다 오래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컬러 체인지를 수시로 할 것 같으면 1.5%가 효과적이에요. 나쁘다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야, 1.5% 썼더니 머리 그냥 색이 쑥 빠지더라. 이게 아니라. 그럼 처음에는 더 깊어 보이는 건 맞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묵직해 보여요. 묵직해. 그런데 물이 쭉쭉 빠져나가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컬러 체인지를 계속 해야 할 목적성이 있는 고객이라면 1.5%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고객님이 컬러를 수시로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컬러를 잠궈 놓는 것보다 샴푸하면서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레시피를 처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 고객님은 염색을 색깔이 좀 오래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 처방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부연 설명. 그런데 저는 1.5%는 좀 설명을 하는데요. 3%는 설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오래가는 기준과 고객이 생각하는 오래가는 기준이 좀 달라요. 우염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화제 3% 쓴 거랑 1.5%를 쓴 거랑 매일매일 생활을 시켜서 결과를 보면 결국은 여기 남아있어요. 이쪽은 남아있지 않고.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좀 달라서 1.5%에 대한 얘기는 좀 해줘라. 대신에 물이 빠진다라는 건 왜 빠지느냐? 고객이 컬러 체인지를 자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좀 할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하고 1.5%는 좋다 나쁘다 물이 빠져 안 빠져라기보다는 그 고객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설명을 좀 분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맑은 공기 좀 쐬고 오세요.